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란 대통령 라이시가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순교를 한 것이죠. 최근에 서방 언론에서는 라이시 대통령을 일컬어서 잔혹한 독재자였고 민주화 시위를 탄압했던 테헤란의 도살자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란의 입장에서 과연 라이시가 테헤란의 도살자로 불릴 만큼 못된 짓을 했던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침 유튜브에서 국제평론으로 유명하신 최진영 박사께서 경향TV에서 운영하는 구교형의 정치비상구에 출연해서 서방의 눈이 아닌 현실로 본 이란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하셨어요. 함께 보시죠. 하게 이제 다 각자의 입장을 드러낸 거죠. 어떻게 보면 라이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9년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됐어요. 사실은 라이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별명이 하나 있죠. 별로 본인은 명예스러워했을 것 같긴 한데 테헤란의 도살자. 무서운 별명인데요. 그러니까 1988년에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이제 무승부로 끝났죠. 네.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란은 내부적인 수습을 위해서 당시에 이제 정치범들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이라크에 대한 이제 부역자로 몰린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처형을 했어요.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정치범들이나 이라크를 도운 부역자로 몰린 사람들을 대규모 처형을 했다. 여기에 라이시가 관여를 하고 역할을 했다라는 게 서방의 주장입니다. 어느 정도 팩트가 맞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한번 지적할 부분이 있어요. 자, 정치범으로 몰렸고 테러범으로 몰렸고 반역자로 몰렸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죠. 1979년도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을 때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활발하게 무력투쟁을 펼칩니다. 여기에는 최대 세력 이슬람이 있었고 사회주의 세력도 있었고 자유주의 세력도 있었어요. 근데 막상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최대 세력이었던 이슬람 세력이 정권을 잡고 헌법을 개정하고 완전히 이란을 이슬람 공화국으로 재편을 한 것이죠. 여기에 반발했던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란 모자헤딘 그룹, MEK라고 부르는데 이 세력이 호메니의 집권을 반대하고 개헌을 반대하면서 본격적인 무장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당연히 탄압을 받게 되면서 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라크의 자리를 잡게 돼요. 후세인의 보호 아래서 활동을 하다가 이란 이라크 전쟁이 터졌을 때 이라크의 편에 서서 이란 내부에서 공모했던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이란을 공격하는 그런 군사작전을 실시합니다. 당연히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반역 세력이고 반란 세력인 것이죠. 따라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내부 공모자, 반역자들을 색출해가지고 사법적인 재판을 거쳐서 처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였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마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도 아니고 마치 6.25 전쟁 때 북한에 공모해서 싸웠던 빨치산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을 사법적으로 처단한 것이 잘못인가? 이란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실제로 모자헤딘 그룹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란에서는 인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룹이에요. 단지 서방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외부에서 이란 정권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유엔이나 미국, 영국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이 그룹을 테러 조직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테헤란의 도살자라는 그 별명은 실제로 좀 악의적인 서방의 시각이 들어간 프로파간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서방의 눈이 아닌 현실로 본 이란인데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아쉽다고 하겠습니다.